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풍요롭게 사는 숨겨진 비결.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득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밥상에 올린 반찬이 적더라도 마음에 담긴 정성은 가득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물질적 풍요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담은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가난해도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리임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행복이 큰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이마시는 첫 공기, 가까운 공원에서 만나는 계절의 변화, 오래된 찻잔에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놀랍게도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이웃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매일 아침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게 물을 주시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화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부자라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행복은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물질적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부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스위스의 한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압도적인 대답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억이었죠. 부유한 삶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몇 개로 대화를 대신하고 SNS 좋아요. 숫자로 관계의 깊이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풍요로움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죠.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오래된 동네 사랑방 같은 찻집에서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침묵을 나눕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부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주머니가 아닌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과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매한 물건 중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소유와 행복을 혼동합니다.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처럼 소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 교수는 20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느끼는 기쁨은 평균 6주 후면 사라진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특별한 소비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1만 원을 쓸 때마다 그것이 내게 몇 시간의 행복을 주는지 계산한다는 것이었죠. 비싼 명품 가방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고가 레스토랑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요리하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값이 비싸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가치를 얻는 비결은 바로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음 달 용돈의 일부를 소유가 아닌 경험에 써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산책로를 걷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작은 화분을 가꾸는 일,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쌓여 풍요로운 삶의 조각들이 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진정한 풍요로움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풍요로움이 달라지죠. 존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더 살 수는 없지만 시간에 더 많은 삶을 담을 수는 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시간이 늘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일본의 이쿠가이 철학은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오키나와 지역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쿠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4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처음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림책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자인 시절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 통장에 매일 이자처럼 쌓이고 있으니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분만의 시간 부자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독서, 산책,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아니면 그저 티 한 잔과 함께하는 고요한 명상. 바쁜 삶보다 의미 있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에 의미를 불어넣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풍요롭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요. 첫째, 가치 소비의 원칙을 세워보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복감을 오래 유지하는 소비는 경험과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사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는 것이죠. 둘째, 끼니를 마음으로 채우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외식비는 생각보다 가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는 푸드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 한 가지 반찬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 식탁은 풍성해지고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경제학자 티보르 스키토브스키는 행복은 모든 것을 절약하는 데 있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성이 담긴 드립 커피를 집에서 즐기는 것처럼 말이죠. 절약과 만족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법정 스님은 소유하는 것이 적을수록 누리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라고 3번 자문해 보세요. 집안의 물건을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청소할 공간도 줄어 시간까지 절약됩니다. 다섯째, 공유 경제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책뿐만 아니라 운동기구, 공구, 심지어 악기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물건 구매 대신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월 평균 15만 원의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를 즐겨보세요. 많은 지자체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제공합니다. 공원음악회, 도서관 특강, 박물관 무료 개방일 등을 활용하면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소비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풍요로운 일상을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이웃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많은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다. 어느 날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간단해. 행복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야. 가진 것을 늘리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게 훨씬 쉽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따뜻한 물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할아버지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31% 감소하고 행복감은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질적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따스한 햇볕, 반가운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알아차리는 습관이 여러분을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씀 중에 돈 모아봤자 병원에 갖다 준다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진정한 건강이란 몸뿐 아니라 마음과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만난 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첫 일과로 감사 기지개를 켠다고 하셨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오늘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원에서 천천히 걷고 햇볕을 쬐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할머니의 행복한 일상입니다. 정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없는 3가지가 있어. 운동, 웃음, 그리고 사랑이야. 이 3가지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지.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강 비결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웃음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오래된 친구와 통화하며 웃음을 찾아보세요. 셋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 제철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다양하게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좋은 잠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회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건강은 빌려올 수도 살 수도 없는 진정한 재산이라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부입니다. 그 부를 소중히 가꾸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은퇴가 인생의 종착역인 것처럼 여기는 시선이죠.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지혜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통찰이 피어나는 시기인 것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 도리스 레싱은 88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새로운 자유를 얻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사회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회계사로 일하셨던 할아버지는 은퇴 후 평생 꿈꿔왔던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첼로를 배우며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죠. 지금은 실버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어 요양원과 병원에서 공연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이 주는 기쁨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풍요롭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충만함이 있거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가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또한 목적 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발병률도 낮았다고 하네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림 그리기, 여행,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 시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꿈을 위해 첫걸음을 떼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가짐이 진짜 나이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열정과 호기심을 다시 깨워보세요.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라면 공감하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모으고 간직하는 세대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오며 이거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보관해왔죠. 그런데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는 데서 온다. 저도 몇 년 전 큰 결심을 하고 집안 물건의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10년간 입지 않은 옷도 언젠가 입을지 몰라라며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비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소비자학 연구에 따르면 집안의 물건이 20% 줄어들면 정리하는 시간이 40% 감소하고 스트레스는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와 비움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눠볼게요. 첫째,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규칙을 세워보세요. 계절이 한 번 다 돌아오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하나 드리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을 지켜보세요. 새 옷을 샀다면 오래된 옷 한 벌을 기부하는 식으로요. 셋째, 추억과 물건 분리하기를 연습해보세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 모두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몇 개만 엄선해서 보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넷째, 디지털화를 활용하세요. 오래된 서류나 사진들은 스캔해서 디지털로 보관하면 공간도 절약되고 찾기도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비움을 실천해보세요.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나눔과 기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줄이고 추억은 늘리는 삶을 실천해보세요.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그 여유 속에서 더 큰 행복이 자라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평생 애쓰지만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수전 포워드는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사랑의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던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은 퇴직 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할머니의 보물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억, 학창 시절의 추억,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 이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기록했죠. 손주들에게 이 상자를 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할머니가 남겨줄 수 있는 건 많지 않단다. 하지만 이 상자 속에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과 배움이 담겨 있어. 언젠가 너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정말 큰 재산을 남기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와 가르침, 사랑의 기억은 몇 세대에 걸쳐 살아남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유산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과 삶의 교훈이 물질적 유산보다 자녀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 감사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 등은 어떤 부보다 다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만의 지혜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전환점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담아보세요. 둘째, 가족 요리책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날에 만들던 요리와 그 요리에 얽힌 추억을 함께 남기는 것이죠. 셋째,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넷째, 가족 전통을 만들어 보세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반복되는 특별한 의식이나 게임 같은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에 남기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아닐까요? 수천 년간 동서양의 지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족이라 하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강조했고, 기독교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대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감사는 행복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23% 높았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오늘 별일도 없었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맑은 공기로 숨 쉴 수 있어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저녁 밥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 있어서 같은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아는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나쁜 일이 5개의 좋은 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현상이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연습하면 이런 부정성 편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연습을 함께 해보길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감사할 만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오늘 마신 깨끗한 물 한 잔이 있었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함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간절한 소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형 복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당첨 후 1년이 지나면 그들의 행복 수준은 당첨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쾌락의 적응 또는 행복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연간 소득 7,500만 원 이상에서는 소득 증가가 행복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 프로젝트는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세계 최장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끝입니다. 즉,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돈이나 명예,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였던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은 40년간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큰 재산은 없지만 동네에서 할배 문방구로 불리며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랑받으셨죠. 지금도 명절이면 예전에 문방구를 드나들던 아이들,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적지만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우리의 진짜 재산이지. 여러분, 행복의 공식은 의외로 단순할지 모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3가지 요소로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 몰입하는 삶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삶입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 이웃과의 나눔,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링, 이런 활동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오고 가짐이 아닌 나눔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계신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연결되고 더 의미 있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것이 돈이 부족해도 풍요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이 부족해도 풍요롭게 사는 비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집이 아닙니다.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걸, 나 자신이 더 행복하도록 허용할 걸. 주목할 점은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더 많은 돈을 벌었더라면이나 더 많은 것을 샀더라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관계, 자아 실현, 진정성,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동양의 옛 지혜에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도록 편안할 수 있다. 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멈출 때를 알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은행 잔고가 아닌 마음의 여유를 채우는 삶,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삶,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닌 더 깊이 감사하는 삶. 미국의 시인 랠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것, 지적인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아이들의 애정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인정을 받고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견디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 말처럼 진정한 성공과 풍요로움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작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누리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부자는 창고가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만의 돈 없이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간관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